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명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실시간 채널이 바로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신 뒤에 보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곳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 문의사항도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지수 잠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20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210선은 살짝 이탈이 돼 있긴 한데 2200선은 강하게 지금 지켜주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2200선이 장 초반에 잠시 무너졌다가 바로 회복이 됐고요. 2212포인트대까지 장중 고점 찍었습니다. 2212포인트면 오늘 반등이 좀 나왔던 자리고요. 현재 포인트는 약보합권, 지금 2210선 위아래로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166억 원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굉장히 적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기관이 1579억 원 순매수해 주는데 기관 투자자 조금 더 살펴보면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삽니다. 1266억 원. 투시는 지금 400억 원 정도 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558억 원. 오늘도 연기금 강하게 비교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426억 원 매도하네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48포인트대고요. 3포인트 정도 올라갑니다. 750선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거래소보다 훨씬 또 지수 흐름이 탄력적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역시 741부터 748까지 쭉 올라온 뒤에 지금 747, 8포인트대에서 거의 움직임 없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만 여전히 삽니다. 518억 원. 외국인 전 시간대에서 500억 원 매수였는데 18억 원 정도 매수 물량 더 늘렸고요. 기관 184억 원 팔고 개인은 304억 원 팝니다. 기관 매도 주체 가운데 연기금만 삽니다. 83억 원 연기금만 순 매수해주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원율의 흐름입니다. 1127원 80전에 거래되면서 이원 상승, 달러 강세 흐름 오늘 이어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후장 들어서 지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 공세에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장중 22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또 다시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보합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혼조세를 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과 그리고 니케이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 아직 확실한 어떤 투자 심리를 건질 만한 뉴스들이나 소식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관망, 금융투자의 경우에는 단기 매수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북한이 공식 외교에 관해서 개인적 공식 연락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이런 연락망을 개설하려고 했었으나 불발이 되었는데요. 이번 외교관계 진전으로 볼 때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 개발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함에 따라 아난티와 그리고 롯데 관광 개발 이런 관광주들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스로 인해서 기대감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눌림목에서 매수할 기회는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약바이오도 오늘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과도에 낙폭된 종목들, 4개월에서 6개월 쉬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매지원이라든지 상반기에 FDA 그 판매 허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상반기에 다른 이제 바이오메드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임상 관련해서 좋은 데이터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에 동참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아까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종목을 사기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으로 FDA 임상 2상에서 3상 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국 소비주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갔었고,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여행주들, 화장품주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연말께 아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60일간 연장 기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마감 1시간 남았지만 이런 그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주들 중심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요. 경동나비엔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동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보일러와 그리고 온수, 요즘에는 그 온수 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4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비 9.2% 감소한 1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법인의 적자 때문에 이렇게 좀 부진한 매출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중국이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저 효과로 올해에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시장 위에도 미국과 우리나라, 러시아 등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한 해 동안 23% 정도 18년 기준으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만 한 18%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 보일러의 교체 수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하반기에 중국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의 석탄 개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한 러시아와 그 가스에 필요한 가스관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설치하는 그런 계획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의 수요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자면 이제 목표가 61,000원이고 손절가 47,000원인데요. 오늘 종가 내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동나비엔을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가로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루이스 앤 클로이 김태성 이사, 그리고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태성 이사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준비됐나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셀트리온 많이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의 플로우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서야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온 이유는 현재 코스피 지수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좋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1월 동안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에는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정책, 약가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이오 시밀러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반도체 IT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금 제약바이오, 즉 셀트리온 삼형제로 옮겨 붙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부터 지금 셀트리온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는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을 목표로 두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4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는 역시나 반도체 IT가 강했고 제약바이오가 좋지는 못했지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짧게 좀 트레이딩 구간이 이제 나올 수 있으니 접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4만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가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대신에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손절선을 최대한 좀 짧게 잡아서요. 이 19만 8천원이라고 하는 연 저점이죠. 연내 이제 저점에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정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셀트리온 대형주, 시총 상위 대형주이지만 그래도 짧게 트레이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역시나 올릭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셀트리온과 조금은 다른 컨셉의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올릭스는 임상 신약이 기대되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토피 치료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대성 흉터 치료제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지금 최근 또 제약에 힘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에 힘이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이렇게 임상 신약이 기대되는 기업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이 러브콜이 좀 있었는데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에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의 플로우를 보게 되면 장기간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야말로 조금은 더 강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가에 사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뭐 목표가를 7만원을 제시 드리겠지만 7만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7만 5천원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KG 이니시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전자결제 관련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플로우가 그리 좋지 못했죠. 아무래도 이제 이 1월 23일, 22일 동부제철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본연 그내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대내적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좋지 못한 주가의 플로우를 좀 보여줬는데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은 굉장히 좋은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나 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앞으로도 이 이커머스 관련 기업들 뭐 경쟁력이 심화할지라도 PG사는 결국 KG 이니시스가 지금 독점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은 견고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KG 이니시스, 우리가 지금 대내적 악재로 흔들릴 때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이날 1월 23일날 동부제철 인수가 나오면서 KG 이니시스뿐만 아니고 KG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KG 케미칼도 있고 한데, 이 KG 그룹주들은 지금 이런 조정 시에 충분히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KG 이니시스 지금 가격도 괜찮고 오늘 종가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목표가는 역시나
이 동부제철 인수가 있기 전 가격, 이 18,000원대까지 한번 잡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가 14,500원 정해드리면서 14,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리하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지고 온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인터넷 테마파크의 줄임말이죠. 사실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상품이 잘 돼야 됩니다. 일단 쇼핑이 잘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아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부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좀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시장 예상대로 그 예상에 맞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히려 이에 따른 기저의 효과를 좀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으로 주가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파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행 상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좋겠죠. 일단 올 설에 굉장히 많은 이 한국인들이 관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4분기 좋지 않는 실적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9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사실 인터파크는 굉장히 그동안 조정을 오랜 기간 동안 받았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간 주가의 플로우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 뭐 뼈를 깎는 그 조직 개편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19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7,000원까지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1분기,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은 중기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목표가는 7,000원 제시드리겠지만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5,000원이죠. 연내 이제 저점 가격대라 할 수 있는 이 5,00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손절선은 5,000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롯데케미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에 불면서 계속해서 좋은 주가 플로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롯데케미칼을 거의 작년 12월 초중순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왜 지금에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고 있냐면 그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4분기 유가의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꺾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화학주들은 원재료의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마진율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미중 무역 전쟁 완화 기대감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제품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19년도 1분기는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롯데케미칼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롯데케미칼은 제가 매매 전략을 조금은 디테일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매매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충분히 3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꼭 31만원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31만원대가 어떠한 가격대냐면 바로 1월 30일 목요일 날 기록했던 전 고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고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만 8천원에서 31만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잠시 현금화로 했다가 다시금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부터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롯데케미칼은 31만 원대가 지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은 꼭 매매하실 분들께서는 확인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영철 스타 바로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2차전지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아시는 투자자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2차전지 검사 수요 쪽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는 이제 갤럭시 관련된 그 폭발 이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 장비에 대한 그 시장의 니즈가 더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삼성 SDI나 그다음에 중국 쪽으로 BYD 쪽으로에 대한 이제 물량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앞서도 이제 배터리 폭 관련된 이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원래 라인당 이 검사 장비가 하나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출 증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장비를 한번 판매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2, 3년마다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엑스레이 용접 검사기 쪽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고객사 쪽으로에 대한 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증대원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 수급이 좀 꾸준하게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부근에서 오늘 지금 수신리, 소폭, 장중에 잠정치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월 22일부터 2월 18일까지 거의 꾸준하게 3만원 근처에서 매수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어쨌든 지금 21선 이탈되는 2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 역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IQ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이제 최근에 저점 한 3만 원대 찍고 42,000원대까지 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상장하고 나서는 한 6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게 이게 이제 모집 환자가 한 588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모집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00명대로 수정이 되면서 그쪽에 대한 인상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시작 대비 패치셋 쪽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인상도 일상을 곧 시작하려는 하는 그러한 이제 스케줄이 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에서 거의 절반 정도 주가 흘러내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긴 하지만 탄력성이 워낙 좀 상장 이후에도 좀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상장 이후에 작년 9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박스권 상단 상장 이후에 한 2번 정도 찍었었던 그 가격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도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존의 종목들도 워낙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많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들을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웹캐시라는 그 기업인데 이게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경리나라라고 해서 이제 사실 ERP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회계관리 시스템은 더준비준 쪽이 시장의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준비준을 사용할 만한 규모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많은 기능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을 타겟팅해서 경리나라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 4월부터는 BEP 쪽이 충분히 달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경리나라라는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이제 그 ERP 프로그램이 아니고 회계관리 시스템이랑은 좀 다른 특징이, 이게 사실 그 ERP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고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게 여러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체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묶음 이체나 아니면은 대량 이체 이러한 부분들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자금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다시 이제 계좌에 들어가서 계좌 번호를 치고, 그 다음에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러 단계의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경리나라는 그 안에서 뱅킹까지 다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입력해서 클릭해서 하면은 바로 자금이나 아니면은 급여,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정비 이런 부분들이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뱅킹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차이점이자 강점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들이 상장 이후에 조금 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정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웅진 싱크빅인데요. 아마 요 오늘장 내일장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담 러닝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교육 관련된 종목들 메가스터디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뭐 신고가를 한 번씩 찍은 그러한 상황이고, 교육 관련된 쪽에 시장의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스카이캐슬 때문이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뭐 교육이 또 다른 한류에 이제 뭐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웅진 싱크빅 쪽에서 AI 수학을 이제 출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염정아 씨가 스카이캐슬에서 뭐 인기가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랑 잘 맞아서 이제 광고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TV 광고를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AI 수학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저희도 그러니까 학생 때 이제 공부를 하고 보면은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답노트를 만들고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뭐 풀면서 그 스킬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은행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 쪽에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학습 방법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게 그 뭐 북클럽 쪽의 수익에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작년 9월달에 하락하면서 크게 뭐 거의 하락가 근처까지 들어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코웨이 쪽 인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때문이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럽 쪽에 이제 뭐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과 AI 수학 이 부분들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반등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저점들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앞전에 주가 하락하기 수준까지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았다라는 이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나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7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7만원대 중후반 박스 가둬놓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랑 마찬가지의 움직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갇혀 있을 때 좀 가돌이 해놨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금 매수에도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사실 77,500원
78,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8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태성 이사와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잘 가네요? 네, 일단 코오롱 티슈진은 제가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주 추천드리고 나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오롱 티슈진 관심 가지고 계셨던 분들 혹은 매수하셨던 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이제 5기업을 소개시켜드릴 때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 지금 현재 전기전자 반도체 IT에서 매도 자금이 나오면서 그 매도한 자금들이 제약바이오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즉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당분간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코오롱 티슈진 저는 지속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오롱 티슈진의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역시나 5만 원 가격대겠죠. 전고점이 가장 1차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목표가로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5만 원이 돌파가 되면 충분히 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4만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 가격이 이탈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 세세하게 더 남겨주셨고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좀 좋아 보입니까? 네, 일단 오늘은 코오롱 티슈진을 지난주에 갖고 왔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제약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앞서 5기업 중에 올릭스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올릭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피부 치료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가는 시약도 있고 또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기업이 왜 지금까지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는 일단 전통적으로 보면 실적 시즌에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규 신약 제외한 즉 실적이 나올 만한 이런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릭스도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시점에 또 그 타이밍 좋게 제약바이오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몰린다라고 본다면 이 올릭스라는 기업 충분히 횡보했고 다시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아까 같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역시나 7만 원 가격대 1차 목표가를 잡아보시고요. 만약에 7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역대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제 김영철 스타 만나봅니다. 지난 시간에 RFHIC 단기 접근 종목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뭐 소폭 수익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한 3% 이상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다가 오늘 한 1.8% 정도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5G 쪽으로는 어쨌든 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RFHIC는 근 한 1년 정도 박스권 아래쪽은 22,000원, 위쪽은 28,000원 정도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8,000원만 돌파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주가의 변동성이 10월 달에 한번 크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있었는데, 화이 쪽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기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화이 쪽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뭐 성장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뭐 트럼프 쪽에서 화이 관련된 뭐 노이즈가 나오더라도 유럽 쪽에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통신사들이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작년에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았고 성장률도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28,000원대 돌파하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해 보입니까? 이노메트리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옆으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동안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충분히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오면은 뭐 장대 양봉 정도는 하나, 장대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예쁜 양봉 하나 정도는 충분히 좀 뽑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메트리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충분히 좀 매력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노메트리에 대해서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일단 오늘 이 특징주는 CJ ENM을 가지고 왔는데요. CJ ENM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뉴스들도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CJ 헬로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CJ ENM이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컨텐츠 강화에 힘을 쏟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의 플로우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또 넷마블 관련 이 지분 매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CJ ENM 시총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뉴스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의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실적 상승세를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CJ ENM이 아닐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앞으로 뭐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만, CJ ENM은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이제 그 채널들이 있죠. 컨텐츠 관련 채널들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총 상단 기업들 중에 CJ ENM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최근에 이 방영되는 드라마라든지 이 예능 프로그램들 보면 종편에서 히트를 치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들의 제작사가 어딘가라고 보면 거의 열의 9은 바로 CJ ENM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작 편수도 굉장히 많고 또 제작 편수도 많은 상황에서 히트작들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즉 그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CJ ENM 또한 실적은 충분히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강할 때 붙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분할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말씀해 주셨고요. 김영철 스타께서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오늘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이제 요 코너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시황을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어쨌든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두면은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만간 신고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비리비치 쪽 화장품이 상당히 중국 쪽에서 인기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면세적 컨셉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종목을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넣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이다라고 하면은 여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지금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확실히 좀 압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독보적인 주가 움직임과 그다음에 그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관심이 오늘 장 개인적으로는 특징주고 관심도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합니다. 9065번님께서 삼성전자 여쭤보셨네요. 47,000원에 비중은 20%.
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보유를 하셨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때요? 47,000원에 20%는? 참 이 삼성전자를 종목 상담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되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가지고 있죠. 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삼성전자를 가지고 비싸요. 계신 분들은 많이 없었는데 액면 분할 이후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종목 상담으로 삼성전자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보유보다는 매도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삼성전자가 다시 기존 잘 나갔던 즉 액면병합 이전 이 5만 원 가격대까지 못 간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5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게 붙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 즉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이제 최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 혹은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보유를 하시다가 조금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시장에 조정이 와서 빠지고 나서 그때 정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 횡보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되냐면 사실 미중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이 들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미중무역전쟁 완화감이 있다 하더라도 기술주, 특히 이제 빵주들이 올라가는 더 이상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젠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의 상승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언제 또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저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밀렸을 때 후회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금은 덜어내고 절반 혹은 보유 물량이 7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그 손절한 현금을 가지고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입각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선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 즉 44,000원대가 한번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아무리 뭐 5G 시대 또 폴더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4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 44,000원 위로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드니까 저는 지금 자리에서 보유 물량의 70%를 정리하고 나머지 30% 물량은 방금 말씀드렸던 갤럭시 S10 혹은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상치 못하게 더 강하게 올라가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뭐 다수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길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김영철 스타께 여쭤볼 텐데 7359번님 상신 EDP 18,000원에 비중이 높네요. 50% 전만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은 18,000원이면은 거의 최고가 수준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실적은 어쨌든 분명히 턴하면서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차전지 배터리 캔 쪽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공장 쪽이 뭐 지속적으로 풀 가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오늘장에 일부 이제 종목들이 좀 바닥권에서 LNF나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먼저 다 좀 치고 나가면은 결국엔 이제 상신 EDP도 충분히 또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작년에 사실 뭐 4,000원대에서 뭐 18,000원대까지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뭐 차익 실현이 좀 길게 나오고 있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10,000원대 이하로는 하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제 12월 달에 10,000원대 한번 10,000원대 수준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리바운드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단지 이제 18,000원대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중을 조금 뭐 줄여서
어쨌든 3월달, 5월달 임상 종양학회랑 암학회 두 개 있는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이 어쨌든 임상 관련된 재료, 라이센스 아웃,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붙으면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에서 제약바이오가 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상시 EDP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내셔서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목표가, 그러니까 매수가가 워낙 높은 데다가 비중도 높아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래서 그간의 기회비용이 분명히 좀 발생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비중을 줄이셔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 관련된 종목들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갖춰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가겠습니다. 0877번님께서 한화케미컬을 지금 21,700원에 비중 20% 현재 가격 부근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한화케미칼은 석유화학주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화케미칼이 지난해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태양광 관련 부품의 소비처가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지 못한 주가의 모습을 보였던 한화케미칼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또 미중무역의 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완화 분위기는 좀 있고, 또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게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관련주인 한화케미칼은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중국의 경기상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 태양광 관련 경기 부양책도 좀 내놓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부양책에 부합하는 이 한화케미칼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부침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대에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금은 보유하고 25,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케미컬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가격적인 전략을 길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3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부터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2206포인트대에서 현재 마감 예상이 됩니다. 한 4.86포인트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낙폭은 크진 않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장 초반에 2200선 잠시 무너졌다가 회복했고요. 종일 22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장중에 빨간불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할 정도로 강보합권으로 움직임도 있었는데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질 못하네요. 힘이 그렇게 강하진 못합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조금씩 다시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2206포인트대에서 마감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237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파는데 기관이 1,559억 원 사줍니다. 금융투자 연기금이 주로 사고 연기금이 508억 원이나 순매수해주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종일 조정이 좀 나오고요. 조정폭이 살짝 더 깊어졌네요. 0.761%.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1.42% 올라가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각각 상승하고요. 현대차, 삼성물산, 한국전력 빠지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의 시총 순위도 또 바뀌었습니다. 현대차가 시총 7위까지 내려온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48포인트대 여전히 유지하면서 3.34포인트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죠. 741 장 초반에 좀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바로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후에 747, 8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현재 포인트 장중 고점 마감 현재 예상이 됩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572억 원 잡힙니다. 그리고 개인, 기관 소폭씩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연기금만 사네요. 76억 원 소폭 연기금 종일 매수 이어갑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NM 바이로메드 올라가는데 바이로메드의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3.3%대까지 늘어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의 상승 이어갑니다. 신라젠, 포스코캠텍 각각 1%씩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가 3.61% 장 후반에 더 힘을 내네요. 코오롱 티슈진도 4만원 지금 지지를 받고요. 펄어비스도 강보합권 유지를 합니다.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각각 1.63, 1.2%씩 빠지면서 약세 마감이 예측이 됩니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중국 증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중국 시장도 오늘 굉장히 강보합 상태로 지금 흘러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은 다른 향방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매도 물량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나왔겠죠. 이 매도 물량이 코스닥 시장에 이제 제약바이오로 옮겨 붙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고, 하지만 이제 그 매도 물량을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습니다. 뭐 매도를 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리 많이 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외국인의 오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이 시가총액 상단 기업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반도체 IT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 대신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즉 반도체 IT가 강하면서 그동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제약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말씀 안 드려도 코스닥 시장은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 상단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남북경협주, 특히 이제 아난티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경협주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나홀로 또 아난티가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오늘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방어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럭저럭 시장이 잘 버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영철 스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이제 뭐 많이 올라왔었던, IT 쪽,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어쨌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총 사이즈를 코스닥에서 뭐 시가총액 상위 순위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쪽이 그 부분들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 바이로메드, HLB, 메디톡스, 코오롱 티슈진까지 거의 한 시총 상위 절반 정도가 제약바이오, 그 이후로 보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뭐 지속적으로 좀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5월달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양학회 그쪽에서 이제 뭐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어쨌든 3월달, 5월달 전까지는 제약바이오에서 지속적으로 좀 수익률 게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앤 클로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4% 소폭 빠지면서 2205.63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0.36% 올라가면서 748.05포인트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일 오름세였는데 역시나 오름세 마감했습니다. 2원 40전 올라가면서 1128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 17포인트 뺐다가 장중한 때 플러스가 났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특징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거를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의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 선물이 1번 주자였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사면서 기관이 매수를 했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현물에서도 매수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이 얼마나 중요할까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어제도 막판에 한 1000억 정도 매도했죠. 야간에서도 한 600개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선물에서 약 840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어제는 소폭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매도로 돌변했고요. 기관만 현물을 1,400억을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하락장에서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 최초의 시그널을 가져왔던 선물이 시장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양상이다. 특히 현물에서도 오늘 소폭 매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MSCI 중국 투자 4배 확대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탈을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일단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꺾였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결된다든가요.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벌써 이 이슈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흔들는 것은 과히 좋은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을 이끌어갈 때 가장 핵심으로 봤던 게 삼성전자였죠. 제가 삼성전자가 이 지점에서 올라오는지,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오는지를 봐라 라고 하면서 일봉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일봉을 보지 않죠. 왜냐하면 일봉의 추세대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세대가 이렇게 잡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닥권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시켰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주봉의 추세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를 쭉 연결하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싸움이 엄청나게 있는데, 지금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양봉 주고요, 음봉 다시 줬죠. 양봉을 줘서 돌파할 듯 하다가 다시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만약에 삼성전자 졌죠. 44,000원이 혹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외국인들이 시장 이탈하면서 결국 시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시장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삼성전자가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왜 삼성전자를 많이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 안 사고는 못 빼긴다는 거죠. 그들의 행보는 결국 삼성전자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다시 추세대 상단선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두 번째입니다. 3번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물량 축소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보도록 하죠. 어저께 미국 시장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료가 없죠. 근데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이 상승 길목에 있지만 트럼프 변수가 너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감세를 했죠. 감세를 하면서 지금 재정 적자가 엄청 커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부터 부채 비율이 40%가 증가해서 시장 일각에서는 지금 위험수위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러를 또 찍어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죠. 근데 그 중심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무역 분쟁. 이게 중국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글로벌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심에도 트럼프가 있죠. 또 얼마 전에 셧다운이 일단 마무리가 됐지만 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죠. 아직도요. 그래서 비상상태 선포. 이거 역시 트럼프가 중심에 있죠. 모든 이슈, 전 세계를 흔들었던 이슈들의 핵심 키포인트는 트럼프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이 있는데 재선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에 의지했다가 그 의지했던 것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돼버리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가 비상상태 선포 때문에 8개주에서는 줄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대단하지만 향후 미국 시장이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 소견으로는요. 미국의 영광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설마 이런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주변에 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될 때는 그들이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듭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분쟁,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나중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고립됐을 때 지금의 G1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트럼프의 행동이 결국 시장에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시장은 자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율적이지 못한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결국 시장은 붕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변수가 빨리 시장에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아마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주봉입니다. 이 차트는 제가 몇 년 전에 그어놓은 거였고요. 그때 근 게 2013년도에 그어놓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었을 때 목표치는 이 정도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될 때까지는 목표치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근데 2번 연속 그 자리를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또 올라가 봐야 또 이 연장선 안에서 무너집니다. 미국 시장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이슈를 풀어서 완전히 뚫고 가버리든가요. 아니면 이격을 많이 벌려서 이렇게 올려서 추세에서 연장선에서 고점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가파르게 반등이 들어왔지만 이거는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코스닥이 제가 얼마 전에 상대적으로 강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닥의 강함을 추세를 볼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거래소보다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이 강세 마인드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종목별로 시세의 변화가 다른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진다면 거래소가 조정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 이 상황 속에서 코스닥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고점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빠진 종목들, 거래소 대비로 많이 빠진 우량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별로 장세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거래소에서 시간론을 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시장이 며칠 동안 변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후가
될지 월요일 정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미국장이 대통령날 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별도의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그 하루가 뒤처지는 상황이 됐죠. 코스닥을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첫 번째 후행 스팬 한번 이렇게 쭉 선을 그어볼게요. 걸어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잡힙니다. 그러면 결국 추세선을 타고 움직이는 거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코스닥의 차트 모습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가파르게 올라오진 못했지만 완만하게 한 45도 각도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장에 돋보이는 모습인데, 시간론적으로 보면 저번에 출발했던 10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75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76이 내일이죠. 그럼 내일 하루가 변곡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저점, 처음 출발한 자리, 요번에 출발한 자리가 여기서 30mm 됩니다. 그럼 3일, 금요일 정도가 변곡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고점에서 한번 그 고점을 보니까 50일입니다. 그렇다면 수, 목, 금의 변곡점을 조례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같이 움직이려면 지금 이번 주가 결국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오늘 일시적으로 2200이 무너졌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보셨을 건데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까지만 해도 수급이 별게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 얘기는 시장의 펀더멘털이 정말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거래소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수급 쪽으로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입니다. 기관은 삽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얼마 전에 매도한 물량을 받아주는 것인지 추세로 끌고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결국 중국의 경기 하강 때문에 주변국의 경제가 문제될 걸 대비해서 물량을 나가거나 MSCI가 결국 중국 A주의 편입을 더함으로 인해서 주식을 빼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MSCI에 중국 A주를 편입한다는 것은 신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자금 중에서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간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시간론적으로는 이제 거의 완성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후행스팬에서 목표치는 다 쳤고 3번까지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완성이 되는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코스닥과 같이 맞물려서 수요일부터 변곡기는 코스닥과 같이 움직였을 때 수목금 사이에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아까 다우에서 올라오는 시점은 추세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량을 털어낼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거래소나 코스닥도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갖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특히나 지금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